인터넷 익명 커뮤니티나 SNS를 하다 보면 특정인을 겨냥해서 저격하는 저격글, 비방글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주어도 안 썼고 내 닉네임으로 게시한 글이고 특정해서 얘기하지도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추상적이거나 특정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가 종종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온라인상의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작성한 글도 명예훼손 혹은 모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 익명으로 썼으니까 경찰이 못 잡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경찰은 해당 플랫폼 업체, 그 사업자 측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회사가 이에 응해서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익명이라도 누구인지 다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카카오, 네이버 같은 국내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협조를 잘해주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대부분 특정이 되고요. 텔레그램이나 라인 같은 일부 외국 업체들은 협조를 좀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류의 인터넷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문에 따르면 사실을 말한 거라 하더라도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거면 처벌이 될 수가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그 처벌은 더 강화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7조의 4에는 명예훼손적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이 언제 성립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쟁점이 문제가 됩니다. 특정성, 그리고 내용이 명예훼손적, 모욕적 내용인지, 그리고 공연성이 있는지 3가지가 주로 문제되는데요. 특정성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가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 쓴 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게 바로 이 특정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통은 내가 직접적으로 특정해서 말하진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데요. 직접적으로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이니셜만 썼더라도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표현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사정, 전후의 글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특정성을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니셜, 직장, 학교, 과거의 다른 글과의 연관성, 사건 경위, 그 사람을 통상적으로 특정하는 별명,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어떤 특정할 수 있는 디테일들, 이런 단서가 한두 개라도 있다면 전체적인 경위를 종합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이 특정성을 인정하는 기준은요, 이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인, 업계 사람, 주변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면 특정성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발언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회사 돈을 빼돌렸다, 불륜을 했다, 횡령을 저질렀다처럼 어떤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적시를 하면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사람은 진짜 인간도 아니다, 역겹다, 너무 인성이 좋지 않다라는 식의 추상적인 표현, 경멸적 표현을 하신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내가 한두 명의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익명 커뮤니티나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공연성은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요. 1대1 채팅방, 1대1 DM 메시지 이런 경우에는 공연성이 상대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건 맞지만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에 무심코 남긴 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또 나에게는 형사처벌의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익명의 그늘에 숨은 가해자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